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번의 답 2015년도의 첫 번째 문항 답은 4번입니다. 3.1운동 이후의 역사적 사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7번의 답은 여러분들 바로 2번입니다. 김구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이승만과 비교 문제로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구 선생님 하면 여러 임시정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텐데요.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연통제와 그리고 뭐 한일관계 사려집을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영 체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았고 한일관계 사려집을 편찬하거나 또는 그것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특히 군사적으로는 육군중한 참의부나 또는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로 통일된 지휘체계를 마련하려고 하면서 조금씩 이러한 운동에 힘을 쓰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처원서로 인해 가지고 한번 주춤하게 되고 그러한 위기가 국민대표 회의로서 타개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오히려 침체의 길을 겪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침체의 길을 타개해 주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체가 있었으니 그것이 한인애국단 바로 1930년대 이후에 등장한 한인애국단의 윤봉길과 이봉찬 선생님의 의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의 답은 바로 의열당.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일제강점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문제 1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2016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토지조사 사업이고 나는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걸 확인해 주면 좋을 거고요. 자, 문제 16번의 황실재산의 정리가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토지조사 사업으로 황실재산 정리된 것은 맞으나 사실 이게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제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통치 기반의 마련 기반으로서 이제 있었다라고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문제 17번의 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1번은 의열단, 3번은 총독부, 4번은 이제 조선 오히려 의용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직할기구로서 나중에 조선 의용대가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의열단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 보면 육군주만 참의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만한 게요. 우리가 당시 육군주만 참의부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의 직할 군대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군사활동의 통일된 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육군주만 참의부 이외에도 광복군 총영 그리고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와도 연계를 하여서 통일된 지휘체계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자, 2017년의 답은 의열단입니다. 지금 의열단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자, 문제 17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의 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게 1910년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운동의 국내 비밀 결사에서 정체 구분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독립의금부 임병찬 그리고 복벽주의를 외쳤던 어떻게 보면 복벽주의 공화제를 외쳤던 대한광복회를 지금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독립의금부의 임병찬, 대한광복회의 박상진과 공화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송죽회도 한 번 더 플러스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0번의 답은 3번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부분은요.
일제강점기 역사 부분은 조금 그래도 자주 빈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종종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제 기간의 사학에서는요. 민족주의 사학이 있고요. 이 민족주의 사학은 20년대와 30년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자, 20년대 사학 같은 경우에는요. 신치호 선생님과 박은식 선생님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박은식 선생님은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것들을 편찬하면서 민족주의 기반으로서 이거를 운영해 나가는데, 특히 박은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자, 30년대가 들어서면요, 바로 정인보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조선학 운동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약용 선생님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우리 조선, 그러니까 조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민족주의, 민족의 어린아, 민족의 다양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내세울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인물이라든지 또는 활동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실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선에 있어서의 이런 실용주의적인 움직임을 다시금 주목하려는 움직임이었다라고 확인하면 되겠고요. 조선학 운동과 조선심을 확인해 주세요. 정인보 선생님은 어를 이제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학적인 운동에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등장했던 게 바로 사회 경제주의 사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백남은 선생님을 중심으로 정인보 선생님을 비판합니다. 조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말이지, 그 당시에 뭐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진 않았으니까 우리 조선의 역사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특정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편사적인 그러니까 보편사적이고 세계사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서 이제 발전해 왔어. 즉 특징적인 부분에서 특이한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러한 다른 나라의 발전 속도와 맞춰서 보편적으로 발전해온 역사를 갖고 있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주장했던 역사가 바로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에서의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학적인 움직임에서 실증주의 사학도 있었는데요. 이 실증주의 사학은 이병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에서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성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었다라고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학회 실증주의 이병도라고 확인하면 되겠네요. 2018년의 답은 4번입니다. 지금 이 중국 코로군과 나온 거는요. 자, 쌍성보 대전자령, 이거는 바로 조선혁명군이 아니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바로 한국 독립군 지청천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설명할 때 1930년대 이제 이르게 되면 그 당시 중국 내로 일본이 침략을 하게 되면서 한중연합군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만주에서 했던 움직임들이 중국 관내로까지 확대되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주에서의 운동을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양세봉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혁명군이 있었고, 지청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독립군이 있었다. 양세봉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흥경성 그리고 쌍성보전투가 있었고, 지청 선생님의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쌍성보 대전자령 그리고 중국 코로군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 2019년의 내용을 보면요. 답은 3번입니다. 한국 광복군 미얀마 인도 전선뿐만 아니라 OSS와의 연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 2번에 대한 것들은
바로 조선혁명군에 대한 내용이다. 아니네요. 1번이 조선혁명군이고요. 2번은 바로 한국 독립군이죠.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자, 문제 12번의 답은 바로 4번입니다. 자, 농촌진흥 운동을 실시했다. 이거는요, 1930년대에 사회주의의 폭력, 사회주의 운동이 확대되는 것을, 농민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일본이 했던 정책이었다. 자, 문제 16번의 답은 바로 민족혁명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민족혁명당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번에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930년대부터 우리가 만주에서 중국 관내로 확대되었는데, 중국 관내에서는 통일적인, 즉 우리가 모든 독립운동 단체를 조금 더 통합적으로 해서 중국과 연합하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국 관내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하여 가지고 일본에 저항하자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게 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관내에서는 민족혁명당이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열을 따랐던 김구 중심의 한국국민당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족혁명당 같은 경우는 좌익 중심으로 조선 민족전선연맹을 띠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조선의용대라는 이제 부대를 조직하게 되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특히 이 민족혁명당에서 우익 계열이 나중에 빠지게 되면서 여기서 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독립당, 그리고 한국광복군으로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 조선의용대는 조선의용 화북지대로 해가지고 화북지대로 넘어가게 되고, 그 일부 군대가 김원봉과 중심으로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십시오. 신흥무관학교 설립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경부 한에서 우리가 1910년도에 남만주에서 서간도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삼원보 지역의 경학사 부민회, 그리고 한족회라고 해서 이 한족회를 중심으로 신흥강습소에서 신흥무관학교로 확대되었고, 그리고 서로군정서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문제 1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분화로드 운동과 함께 알아둬야 될 건 문맹퇴치 운동이었다라는 사실. 분화로드 운동, 동아일보, 문맹퇴치운동, 조선일보가 지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통제와 공화정을 채택했고,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일관계 사료집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자, 문제 17번의 답은 바로, 자,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조선민족혁명당에 관련된 내용이었겠죠. 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2번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국가총동원법은 사실 1938년에 나타난 운동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대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회사령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나타났던 내용인데요. 1910년도에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자본 형성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내용인데, 1920년대 이것이 폐지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의 활동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미 성장해버린 일본의 자본 앞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큰 위협이 되게 되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1910년도에는 회사령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족 자본 현상을 아예 막았으나 1920년도가 되면 이미 일본 자본이 많이 성장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 자본이 어떻게 보면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회사령을 폐지했다. 사실상 무의미했다라고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때 같은 경우는 일본이 세금을 폐지하게 되거든요. 이제 세금이라고 하면 어떤 세금이냐면
우리가 수출할 때 들어오는 세금을 폐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민족자본 형성에 크게 문제가 되면서 물산 장려 운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걸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13번의 답은 바로 1번입니다. 박은식 한국통사 민족주의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도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조선사 편수회라고 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총독부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금 내가 써주겠어 라고 하면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조선사 편수회에 관련 사료를 보면 이 한국통사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조선사를 다시금 쓸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통사를 이야기할 때 또는 박은식을 이야기할 때 조선사 편수에서 집필한 사료가 어떻게 보면 기출될 수도 있다라고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선어 학회에서 나중에 우리말 큰 산전도 이제 편찬을 시도했다라고 확인해 주십시오. 문제 14번의 답은 조선 형평사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수평사를 만들기도 했다. 자, 문제 16번에는요. 바로 신간회입니다.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그리고 사회주의자가 서로 이제 연합하여서 정우회 선언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반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단체였다. 매우 중요한 단체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기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문제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분은 지금 일제강점기 이전의 내용인 거겠죠. 자, 문제 18번의 답은 바로 3번입니다. 의열단 한 번 더 나왔습니다. 2022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답은 1번입니다. 자, 회사령 같은 시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태영령 나왔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야기했지만 범죄 즉결례 같은 것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것도 지금 이 세 가지의 선지도 일제강점기 이전에 있었던 거겠죠. 이 문제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한국 광복군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문제 18번의 답은 2번일 것입니다. 23번은 답은 한인애국단. 자, 드디어 의열단에서 지금 한인애국단이 단독적인 내용으로 나오게 되고요. 답은 4번일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인한 샌프란시스코 외교고문 스티븐스 저격. 자, 이거 하게 되면 여러분들 대한인 국민의 세트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바로 이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저격하고 난 다음에 이 장인한하고 전명훈을 다시금 복권시켜야 된다라는 그 당시 한인사회의 움직임이 모여서 대한인 국민회로 이어졌다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18번의 답은 2번입니다. 바로 박은식.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역사서대에서만 나오다가 6.25 구신론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진단학회 실증주의 사학 이병도입니다. 여유당 전석 조선학 운동 바로 민족주의 사학의 1930년대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인보 선생님을 중심으로 나타난 조선학 운동이다. 조선학 운동에서 정인보 선생님은 어를 강조했다. 박은식 선생님은 혼을 강조했다라는 거. 자, 조선혁명사 바로 신채호겠죠.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박은식 선생님과 함께 민족주의 사학을 이끌어갔던 선생님인데요. 바로 조선 상고사와 같은 역사서를 편찬했다. 자, 가에 들어갈 거는 바로 4번입니다. 자, 현대사회를 봐보도록 할게요. 2015년 답. 조선의 신탁 통치를 설치한다. 바로 4번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요. 모스크바 3국 3상 회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맞을 거고요. 이 신탁 통치로 좌우익이 분열이 되자 이 좌우익의 어떻게 보면 분열적인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김규식 선생님과 영영 선생님을 중심으로 합작위원회를 만든 게 맞을 것입니다. 자,
6년을 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38도선을 베고 쓰러질 열정 내가 단독 정부 세우는데 힘쓰지 않겠다라고 했던 선생님 김구 선생님입니다. 1번 김규식 선생님과 남북협상 추진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좌우합작위원회 참가했다. 이거는 김규식 선생님과 바로 여운형 선생님이라는 점을 확인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겠네요. 1번이 아니라. 자, 6.25 전쟁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자, 1번입니다. UN 한국임시위원단이 휴전을 중재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UN 한국임시위원단이 휴전을 중재하였기보다는 그 당시 미국, 소련,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남북한이 함께 그러니까 사실 남한은 남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 이미 군사적인 정권을 주었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 등 그 당시 전쟁 참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당사국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자, 20번의 답은 바로 4번입니다. 4번 한일 협정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한일 기본 조약이라고도 하고요. 청구권과 관련해서 경제 협력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 이게 굉장히 굴욕적인 협정이라고 해서 그 당시 6.3 시위라고도 하고 6.3 시위라고 해서 저항하는 이제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7번의 답은 바로 3번입니다. 자, 이거는 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 7원칙 중에 좌우합작위원회 내용이 아니네요. 자, 이거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에 광복하기 직전부터 나중에 광복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국내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국가를 설립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한 단체로서 만들어진 단체였고요. 또 나중에 조선 건국 동맹에서 건국준비위원회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하거나 또는 인민위원회를 각 지방에 설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일 것입니다. 남북협상 주장했다. 계속 남북협상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남북협상 한 번 더 확인해주고 김규식, 김구 선생님이었다. 자, 토지개혁 문제가 이거는 바로 김구식 선생님과 여운형 선생님의 내용이었다라는 걸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300산업 바로 1950년대로 봐야겠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년대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유협정으로 나온 거는 90년대로 봐야 될 것이고요. 답은 바로 김영삼 정부 시기 때 OECD일 것입니다. 이때는 금융실명제도 있었다라는 거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세계 자유무역화에 이제 힘입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열에 합류하고자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 자, 문제 2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는 재헌국회, 즉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재헌국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헌법이었는데요. 재헌국회 헌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반민족 특별행위 처벌법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친일 매국의 행위를 했던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처벌하겠다였는데 사실상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그 당시 친일 경찰들을 중심으로 했던 방해로 인해 가지고 국회 프락치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무산되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답은 바로 3번입니다. 자, 화해 불가침
교일 협력에 관한 거는요. 91년도에 나타난 것으로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박정희, 이거는 전두환, 그리고 여태가 노태우 시기고 여태가 김영삼 정부의 시기였다라고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0번의 답은 바로 4번입니다. 자, 이게 정말 우리가 흔히 좀 되게 저는 좀 되게 마음에 드는 문제라고 볼 수 있기는 해요. 50선거가 있기 전에 단독 선거에 대한 자꾸 이제 내용이 나올 때쯤에 김구 선생님은 단독 선거는 반대한다라고 했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단독 선거와 관련해서 김구 선생님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취했지만 이승만은 아니다. 단독 정부라도 일단 세워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는 굉장히 잘 보여주는 지문이자 그리고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신탁 통치는 반대하는 우익의 입장에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21번의 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문제 20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여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나타나게 되었고 이때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함께 했다라고 확인해 주십시오. 2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구명실명제. 자, 문제 20번에 보면 답은 바로 3번이라고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년에 문제 15번의 답 첫 번째 2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 때 위임 통치를 주장했던 이승만, 그리고 이후에 단독 선거를 이야기했던 이승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기출을 지금까지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지금 딱 이제 자, 첫 번째 여러분 딱 기출만 봐도 됩니다. 기출을 선직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만 심혈을 기울여서 세세하게 완벽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문제들 살 필요가 없습니다. 기출만으로 충분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 바로 한국사 공무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선지의 내용을 보면요. 선지의 내용을 보면 그 다음 해 연도에 기출 문제가 대충 예상이 됩니다. 선지에는 보통 나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살짝 언급하고 그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 해 연도에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의 내용이 앞으로 출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선지의 내용을 조금 더 세세하게 공부하는 것도 팁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기출 지문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기출 지문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지도 여러분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제가 자꾸만 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시기가 특히 선지의 시기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같은 시대 안에서 다루기보다는 시기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웬만하게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선지이지 않은 이상은 쉬운 문제로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의 선지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 확인해줘도 충분하게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만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이제 훈련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 빠르게 올려주기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거를 올리는 것이 너무 늦어졌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